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김종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근데 반갑습니다. 항상 뭐 졸릴 때 제가 나온다고 제가 뭐 졸음을 확 깬다고 네. 항상 그렇게 소개하시네. 눈이 번쩍 뜨는 방송. 예. 김종대 방송이기 때문에 예.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렸고. 그게 네. 기원전 한 600년 됐을까? 그 저기 인도에서 달마 대사가 예. 중국으로 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동굴로 들어가서 9년간 참선을 하는데 자꾸 졸려서 눈이 감기더래. 아, 그래서 눈꺼풀을 뜯어냈잖아. 예. 어휴. 무섭지. 네. 그러니까 이 시대와 역사와 이 네. 어떤 중생을 보단하니까 눈을 감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똑바로 뜨고 정진을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이놈의 이 마음은 의지는 있지만 몸이 네. 안 따라줘서 그때는 눈꺼풀을 뜯어버렸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대 이 시대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말이야. 네. 누군가는 눈꺼풀을 뜯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또 그 세상이 된 거 아닌가. 그래요. 눈꺼풀을 뜯는 마음으로 그래서 김종대 교수님의 말도 들으면 제 얘기를 듣다 보면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되새기며 네. 우리 시대를 반추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뭐 저는 적절한 비유다. 눈꺼풀 어. 뜯는 그 상상만 해도 잠이 확 달아나는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깨어 있을 때다. 뭐 졸거나 잠을 잘 때가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눈꺼풀을 뜯을 수 없으니까 그 대신 지치지 말고 그 대신 마음의 눈을 김종대 교수님의 말을 들으면 방송을 보면 눈꺼풀을 뜯는 듯한 말만 해도 좀 무섭긴 시간이 한데 이상하게 네. 약간. 근데 그만큼 우리를 깨어 있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가 바로 이제 김종대 교수님의 목소리고 네. 방송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오늘 좀 뭐 저희 김윤상 PD도 졸리다고 막 힘들어했는데 김종대 교수님의 방송을 들으면서 그 바뀌지 얘기 않을까? 들으니 나도 갑자기 졸리네. 나 정말. 자, 예. 저희가 정신을 집중해서 방송 시작해 볼 텐데, 자 이제 추석 연휴 동안 어디 다녀오셨죠, 고향에? 저야 뭐 어머니 곁에 항상 네. 많이 아프시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이 하시죠? 오마이 언제 올라오냐 이걸 꼭 올라오는 걸 챙겨 듣는다고 요양사한테 좀 틀어달라고. 근데 제 건 안 듣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걸 듣는데 그래서 아이고. 아니 왜 자식이 얘기하는 건 안 듣고 그러니까 좀 어렵고 박지원 원장 얘기를 들으면은 쉽대. 그래가지고 뭔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께서 여기 나와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를 때려잡으려고 하지 말고 물가나 잡아라. 이랬던 맞아요. 것도 다 기억하대고. 와, 나 참 애청자시네요. 글쎄 자식보다 박지원 원장. 그러게요. 아들보다 어. 박지원 원장 더 이제 즐겨보고 계시는데. 네. 네. 그런데 뭐 저희 시청자분들은 김종대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네. 자, 이 추석에 가족도 만나셨지만 혹시 뭐 지역 민심이나 예. 이런 거 좀 들으신 게 좀 있으신가요? 글쎄 뭐 별로 들을 민심이 없어요. 네. 워낙 이제 정치가 뭐 일명 전쟁이다. 이런 어떤 형국이 돼가지고 이제 그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네. 이 쌍특검 논란이 이제 이렇게 밥상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국민들은 조금 이 어떤 정치에 뭘 기대한다기보다는 좀 외면하고 정치에 자꾸 대해서는 말하기 불편해한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거는 정치 전체의 어떤 책임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의 실종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가 정치가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도 이렇게 버티는 걸 보면 그게 더 신기해. 그게 더 오히려. 신기해요. 네. 그런 만큼 뭐 여전히 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단은 이런 먹구름이 좀 거치길 바라는 이런 마음은 있죠. 그걸 네. 부인할 수는 없죠. 아마 좀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정말 물가 많이 올랐다, 경제 네.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 정치가 없다. 뭐 정치의 힘 법치만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덕치는 없고 법치는 있죠. 아, 그러니까 히틀러도 네. 유대인 그냥 학살한 거 아닙니다.
다 유대인법 만들어서 했어요. 아, 그랬군요. 예, 법치를 그것도 했군요. 5번이나 그 바꿔가면서 네. 1단계 그 저기 격리, 네. 2단계 몰수, 음. 3단계 추방, 네. 4단계 이제 그거는 시행이 안 됐지만 마다가스카르 같은 데로 이주시키려고 그랬다고. 아. 그런데 그게 안 돼가지고 5번째 최종 해결책이라고. 네. 뭐 가스실 이런 용어는 안 썼지만 그걸 이제 우회적으로 최종 해결책이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가스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소해 버리는 건데. 네. 그게 어디 법치에 의존하지 않고 됐습니까? 철저한 법치와 법규와 행정과 예. 계획에 의거해서 아. 그것도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유대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만들어진 유대인 위원회에서 니들이 몰수할 재산 목록자, 니들이 추방할 목록자 해가지고 유대인 보고 시켰고 아. 그다음에 가스실에서 그 저기 학살을 했잖아요. 네. 그때 가스실로 인솔자, 그다음에 음. 가스실에 그 이제 그 시신들을 치워야 되잖아요. 네. 그거 다 누가 했는데 유대인들이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하게 어떤 정교한 계획과 법규에 의해서 또 상부의 통제에 의해서 진행된 거지. 법치로 따지자면은 뭐 히틀러는 법치 안 했습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의 그 헌법이 얼마나 민주적 헌법이었습니까? 네. 그래 1930년대 유럽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가 바이마르 공화국이었는데 거기서 합법적으로 선거에 당선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법률에 의거해서 그것도 유대인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전대미문의 학살과 전쟁으로 갔지. 네. 뭐 언제는 뭐 그 법을 뛰어넘어서 했나?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었죠. 간헐적으로 있긴 있었지만은 큰 계획이 움직일 때 법이 북한에는 법이 없습니까? 이번에 북한에 통과된 법이 8일날 최고인민회의에 네. 저기 핵무력 정책법이에요. 아, 그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네요. 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네. 이게 법률 명칭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 악으로 가는 길은 법이라는 포장도로 위해서 그 쾌속을 했던 거고, 네. 그렇지? 우리가 법치면은 독재가 아니다? 이런 등식이 언제 성립합니까? 아니 법치면은 민주주의야? 법치면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생각해봐야 되는 아니잖아요. 부분이네요. 예. 그러니까 독재 국가일수록 법은 더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나 되나요? 3,800개요. 아무 국회의원이나 붙잡고 물어봐. 네. 정확하게 법률 명칭을 20개만 대보세요 하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어렵죠. 그거 되는 사람 없어요. 쉽지 않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국회의원도 법을 몰라. 음. 이런 법이 다 있다는 걸 알면은 깜짝깜짝 놀랄 법이 네. 있는 그게 3,800개예요. 그런데 한비자가 뭐라 그랬어? 법치의 기본 조건은 두 가지인데 법률은 너무나 쉽고 민중이 수용할 수 있는 네. 친근한 것이어야 된다. 이게 법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 3,800개는 국회의원도 법을 모르는데 뭐가 친근하고 뭐가 저 수용 가능하며 예. 법률 전문가 기득권자들의 그 저기 영역이 된 지 오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민중에 대한 사랑인데 네. 이게 없으면 법치는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히틀러예요. 그런데 그렇죠. 즉 그 한비자는 네. 법가라 그러지만은 법치 이전에 덕치를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덕치는 원래 육아의 사상이에요. 네. 인, 의, 례 이런 어떤 거. 그리고 맹자 같은 경우는 그 측은지심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선한 인간의 본성을 고양시켜서 그것을 통해야지 법으로 바로 가면 안 된다는 게 맹자의 사상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왕도의 정치를 겪어야지 패도의 정치, 즉 힘과 권력을 앞세우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덕치를 주장했는데 한비자가 육아를 싫어하고 비판했다 그러지만 덕치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법치의 전제 조건이 바로 덕치예요. 네. 그런데 오늘날 법이란 게 뭡니까? 대한민국의 법이란 건 국회의원도 법을 몰라. 오로지 법률 전문가만 알아. 그런데 그걸 무기로 해서 통치의 전면에 내서 이렇게 되고 덕치, 즉 덕치는 현대 정치에서는 협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네. 협치. 협치. 여야가 예. 손을 잡고 이걸 머리를 말하는 맞대고. 거. 더 큰 목표를 위해서. 네.
민중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오늘날 그런 덕지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오늘날의 법치라는 게 아주 인기가 없는 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독재 정권이 법을 무시하고 전행을 하니까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우리가 한때 열망했지. 그랬죠. 예. 그러나 그 자체가 민주주의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거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 좋아하는 사람, 나 사실 맨날 법 따지고 고소고발 좋아하는 놈들은 내 친구로 내가 아예 삼질 않아. 지가 법 많이 한다고 예. 의시되는 놈들 있잖아요. 나 그런 사람 주변에 두기 싫어. 그게 어떻게 덕입니까? 처세술이지.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라는 게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법과 원칙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가가 권력을 잡았는데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끼냐면 그 네. 이면에는 어떤 덕치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이제 법만 잘 지키면은 모든 게 잘 굴러가고 나라도 잘 운영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여야의 모습을 좀 보면 여야는 글쎄요 계속해서 협치는 얘기하고 있고 영수회담도 제의하고 있는데 안 열리고 있고 네. 이재명 대표는 제안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뭐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뭐 여야 대표들 만나자고는 했지만은 또 국민의힘이 상황이 지금 여의치가 않고 네.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 강대강 대치만 이어지고 있고 법치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 좀 불행한 거죠. 이런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덕과 법의 균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언젠가 좋은 나라, 네. 하나의 어떤 이상적인 국가를 향해 나가고자 하는 집단의 염원 이런 부분에 좀 플러그를 꽂아서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출발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지금의 여야의 적대 관계부터 해소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해소하고 네. 국가 지도자는 그런 면에 응답을 할 수 있는 지도자여야 되는데 물론 제가 바랄 걸 바라야지 이게 그렇지만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금 더 어떤 진정성 있는 대화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맞아요.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에 앞서서 나라와 우리 국민들 걱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이상이 필요한 때고 네. 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대안으로 삼아야 되는 새로운 사상 그거는 바로 어떤 덕과 법이 조화를 이루는 네. 진정성이 넘치는 국가 또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켜내는 탄력성의 국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꿈꿔보는 게 추석 때 이런 얘기들이 참 뭐 주변하고 나누기에 좀 그럴 듯한 대화 내용 아니었겠냐. 그렇죠. 뭐 걔는 어때? 쟤는 극혐이야. 뭐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이겨야 될 어떤 네. 습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추석 뭐 민심 추석 밥상에 누가 올라갔냐, 뭐 내려갔냐 여러 가지 여야에도 공방도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좀 중심만 잘 잡고 있으면 네. 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 잘 뜨고 눈꺼풀을 뜯는 심정으로 깨어 있다면 네. 뭐가 좀 맞고 틀린지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김종대 우리 교수님의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요. 자, 김종대 뻥뚫 TV 5만을 넘었더라고요. 예. 구독자 수. 와,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넘었습니다. 드디어 아이고 5만.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네. 5만 고개를 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드디어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넘었어요. 예. 세상이 좀 달라 보이시나요? 달라 보이나요? 아름다워 여기 보이나요? 지금 뭐 5만이 여기 100만 여기 뭐 이런 예, 카드 예. 놓고 내가 그런 예.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요. 그러나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요. 아무래도 자세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아까 댓글 보니까 김영민님이 오늘 김종대 교수님 더 잘생겨 보인다. 왜 더 그래? 멋져 보인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자신감이 생기네. 점점 잘생겨지시는 김종대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아니 또 생긴 것까지 얘기해 주시니 내가 참. 네, 저희 시청자분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예. 항상 진실만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유 진실하셨겠지. 예, 당연하지. 네, 진실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